분석, 이재수 사망으로 보는 보수의 무능. 서민 교수.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 2018년 11월 27일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은 세월호 불법 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와 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향한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모든 언론은 그가 악마인 것처럼 단정지은 뒤였다. 물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는 했다. 세월호 유족 중 한 분의 말이다. 안 그래도 당시에 늘 누군가에게 사찰당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이 있었다. 막연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 막연하지만 사찰당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죄는 태산처럼 크다. 그래서일까? 세월호 유족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은 그를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준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한다. 세월호 사찰 수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영장이 기각된 사흘 뒤 이재수는 송파구에 있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투신 전 벗어놓은 외투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 모든 것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는 법원에 출석할 당시 그가 취재진에게 했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라는 말의 연장으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당시 정권의 뜻을 받들어 이재수를 수사한 부서는 중앙지검 수장은 윤석열이었다. 부끄럼 없다. 극단 선택 이재수. 결국 세월호 사찰 무혐의.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1년 1월 윤석열이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유가족에 대한 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니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질 당시 고인의 심경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다. 검찰, 세월호 유족, 우롱, 유승민, 조선, 이재수 죽음 입맛대로 이용하고 있다. 죄 없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사망 당시 그의 죽음은 별반 조명받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소위 보수에게는 누군가의 죽음을 빌미로 국면을 전환하고 두고두고 우려먹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보수의 무능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몸을 던진다. 훗날 무혐의가 난 이재수와 달리 640만 달러 수수는 물론이고 피아제 시계를 받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논두렁에 버린 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 후 좌파들은 노무현을 죽인 게 이명박이라면서 이를 갈았고 결국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다. 노무현의 죽음은 비리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바람직하지 않았고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무능왕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했으니 비난받을 구석이 많지만 여전히 노무현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 수많은 이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노회찬의 5천만 원 전달 물증 확보 드루킹 측근 영장. 노회찬 전 의원 댓글 조작으로 유명한 드루킹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자 자살을 선택한다. 수사와 처벌을 받는 대신 저 세상으로 간 노회찬은 여전히 추앙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아래 기사들을 읽다 보면 노회찬 역시 돈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정권의 음모에 희생당한 분처럼 느껴진다.
참고로 사망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드루킹 수사가 시작된 건 추미애의 역할이 컸다. 3.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살. 박원순의 자살에는 우럭을 닮은 남인순 의원의 공이 컸다. 여성을 팔아 국회의원이 된 남인순은 박원순의 피소 사실을 그의 젠더 특보에게 알려줬는데 그 덕분에 박원순은 성추행 수사, 언론의 맹폭격, 처벌 등등을 모조리 피한 채 저 세상으로 갔다. 노무현의 영원한 동지 봉화사전 박원순,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기리고 다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남겨진 숙제는 저와 같은 후배들의 목. 그립다고 하시더니 결국 그분을 따라가셨군요. 박원순의 성추행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지만 좌파들은 여전히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을 리가 없다고 우기는 중이고 그가 그립다며 지랄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박원순의 자살 역시 성공한 자살이 되겠다. 위 세 경우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죄를 짓고 자살한 진보 인사가 있다. 죄의 사실 여부는 함구한 채 가혹하게 수사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한다.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든 정권을 맹비난한다. 단 정권이 자기 편일 때는 정권 욕을 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고인은 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가 살아생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죽은 이를 성인의 반열로 끌어올린다. 그가 그립다고 계속 떠든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죄는 잊어버리고 그가 훌륭한 분이었구나만 기억하게 된다. 이 전설은 의외로 잘 먹혀서 분리할 때마다 여론을 반전시키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다. 윤미향 사건 때 자살한 마포 쉼터 소장,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낙연의 부하 등등. 물론 좌파가 꼭 자살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 대표적으로 문정권 하에 일어났다면 그냥 해상교통사고로 단정 지었을 이 사건은 박근혜 때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의 음모가 곁들여진 사건으로 변모하고 정권 찬탈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21세기 한국 좌파들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용한 감성팔이 이게 있는 한 앞으로도 보수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서민 교수님의 블로그에서 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서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생충학 박사를 그리고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